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오늘도 참 자고 일어나니까 미 증시가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또 테슬라의 마이너스 21% 수준의 급락하는 흐름과 그 외 나스닥 기술주들 싸그리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공포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참 오늘도 시가 매수는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장중에 매매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가 갭이 너무 약하다. 시가 갭이 약할 경우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외인의 파생 상방 포인트와 최근 삼성전자의 이 강세 흐름 부분이 국내 증시의 하방을 상당히 지지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일 장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오늘도 좀 MSCI 이 이머징 마켓 그 한국 지수가 있는데요. 전일 나스닥이 5%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이머징 마켓 지수는 상승해 버렸어요. 이 디커플링의 현상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파생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이제 내일은 오전장에 아무래도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단기 조정을 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하락을 할 재료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도 엄청난 유동성의 시장이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하방을 상당히 지켜주고 뭐 큰 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반등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장 초반 상승 이후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직전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파생 쪽에서 그러니까 오전 한때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좀 끌어올리다가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천억까지 팔던 거를 종가 직전에 한 3천억 사서 끌어올렸다라는 점은 내일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종가 베팅을 열심히 하고 또 진행을 했는데 내일은 그래서 오전장에 급등했을 때 너무 따라잡기보다는 오전장에 일부 대응을 하고 오후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종가 부분에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저들 미 증시 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보면은 시뻘겋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거기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아마존,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뭐 디즈니 정도 살짝, 뭐 테슬라는 21% 빠졌고, 애플은 마이너스 6.7%. 이 정도로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이 빠졌으니 얼마나 변동성이 컸겠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그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또 제약바이오도 막 빠지는 종목도 많고, 이런 변동성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나타나는 오늘 오전 출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 뭔가 낙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테슬라 유상증자 이슈 있었지, 니콜라가 추가 투자를 받았다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테슬라 외에 다른 그 전기차 회사의 자동차 이제 그 예약 판매 또 진행을 하지 등등 온갖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를 딛고 일어나면 그나마 시장은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또 어제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참 기사가 상업용 대량 생산이라고 했던 거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검증용 대량 생산이다라고 바꾸면서 아침부터 셀트리온 쪽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 중단 이슈가 나오면서 SK케미칼이 또 급락을 하고 관련주들이 또 급락을 하는 등 온갖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거기에 어제 파우치 소장의 11월 내에 대선 전이죠. 백신은 나오지 못할 것, 그리고 추가 부양 난항, 미중 무역 분쟁 가중 등 악재의 시장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선물 관련해서인데, 이제 오늘 하루의 수급을 보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예, 양매도 시장이었습니다. 양매도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바닥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가 오후장에 좀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또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죠. 오늘 오전에 뭐 한 천억 가까운 매수를 하다가 그걸 다 팔았다가 장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는, 네, 이 부분은 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선물을 끌어올린 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강력하게 상방에 지속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선물 기준으로 320포인트를 네, 터치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시장에 맡겨야 되겠죠.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그동안 강했던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21선 이탈하는 흐름 보이다가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연 이틀 동안. 그리고 뭐 9월 3일날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강한 수급과 10조 영업이익 10조가 가능할 것이다 3분기에, 그런 갖가지 호재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60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휴대폰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IT 섹터를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IT 섹터 내에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IT sek터를 좀 대안주로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IT 섹터 종목으로 오늘은 종가 베팅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휴대폰 판매 컨센서스를 3억대로 상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삼성전기, 그리고 휴대폰 부품 섹터 카메라라든지 네,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그런 쪽, 그다음 파운드리의 연인 수주로 인한 파운드리 비메모리 섹터, 그리고 LG전자의 상승과 뭐 이런 그 OLED의 확장성으로 인한 OLED 섹터까지 전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IT 섹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요. 시장은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 때 들어왔던 이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물론 신용융자도 17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시할 수는 없는데, 이 엄청난 유동성이 하방을 지켜주고 있고, 단지 그 60조가 한번이 성격을 최근 굉장히 많이 띈다라는 거죠. 장중 변동성이 너무 심한 하루하루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너무 많은 매매보다는 이제 섹터가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근거 있는 매매를 지향해서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낙폭과대 흐름 속 단기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직전 고점 돌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반대로 애플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또 나스닥의 반등 때 애플만 반등해도 금방금방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오늘은 저희는 사실 오전에 진단키트 종목과 뭐 태양광 종목,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하나, 그리고 장 후반에는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진단키트, 수젠텍, 그러니까 바디텍 매도도 지난주에 매매를 했었죠. 각각 이 진단키트가 최근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 수출 허가라든지 새로운 뭐 기종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짜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메이저급 그 진단 키트를 선별해서 매매를 하셔도 네,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뉴딜 섹터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있고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어차피 내년에 갈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로 SK 케미칼이 급락을 했는데 추후 낙주 매매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내일 상장 이슈죠. 매도 대응하십시오. 어제도 사실 셀트리온하고 이 관련된 종목 매도 대응이란 말씀 드렸는데, 이제 얘네가 기사 정정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로 피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대정화금이라든지 바이오톡스텍이라든지 세력주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나마 나았었는데, 셀트리온과 그 형제들은 오늘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전일 뭐 시간내에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또 피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100% 믿을 수가 없는 시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지속 이제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CIS 뭐 3인, 그러니까 패키징 하나 마이크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네페스 좀 주워 담았고, 여기에 OLED 섹터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OLED,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LG전자도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OLED 관련해서 ICD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종목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OLED 쪽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안에서 ICD라는 종목은 실적 면에서는 타 OLED 관련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점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시장 종합을 한번 켜서 한번 보면, 오늘은 840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6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뭐 당연히 개파락 출발하고 반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다시 밀리면서 이제 오전에 올랐던 종목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장 후반에 더 밀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IT 섹터는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IT 섹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고객예탁금 63조에 신용융자는 17조. 네, 이 부분 고객예탁금이 다행히 증가를 해준 부분이 신용융자 잔고를 그래도 커버를 하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자, 다시 파생으로 오늘은 또 넘어가서 코스피 200 내일장 최대한 이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일 텐데 320포인트에서는 주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갭을 뜨고 올라갔을 때 320포인트 근처 때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흐름 좋죠. 내일장 추가 상승을 하면 지수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올라가면 당연히 IT 오전에 같이 가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셌던 게 현대차도 장중에 좀 강하게 올라왔고, 내일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가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넷마블, 액토즈 소프트가 종가에 조금 양호한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다 내일 날려야 됩니다. 뭐 추가 상승을 해도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대량 운봉 나왔죠. 카페에 오전에 이제 기사를 좀 올려놨었는데 충분히 어제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떴다면 바로 좀 빠져나갔어야 된 부분이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때 이제 제가 매매를 했었었는데 이날 매매를 해서 잘 수익 내고 잘 나왔었는데 바로 밀어버렸죠. 합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이때도 잘 올라가다가 시간에 때 박살나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종목이.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이슈가 있고 편입이 되면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유입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11일 날일 겁니다. 그러면은 종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 잘 매도를 하고 적어도 물량 줄인 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N자형 파동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사실 오늘 삼성전기도 종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MLCC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호조로 인한 이 부품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돌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흐름이 조만간 나올 거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 종목을 좀 넣고, 자, IT 네페스부터 좀 볼게요. 네페스도 연이틀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얘가 박스권 성격이 높고 KMW 여러분 아시죠? KMW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박스권에 가면 매도하고 박스권 하단에 오면 매수하고 그런 흐름.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뭐 내일 반등은 나와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잘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도 회사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오늘 시장 영향이라 생각하고 내일장은 16,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ICD 금일 이제 저희 매수 종목이 ICD를 좀 매수했는데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이 종목은 이 하나의 대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OLED 섹터의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자에 완벽하게 이제 좀 돌파가 나와줘서 편입에 들어갔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타 OLED에 비해 탁월합니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은 시총에 뭐 이제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죠.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싼 기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산. 이 매출을 보면은 올해 300억 예상을 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8천억입니다. ICD의 경우는 시가총액 2,900억뿐이 안 돼요. 훨씬 실적도 좋은 종목이 못 갔다.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게 또 LG전자 향인데요. 거의 비슷한 밸류 안에서 얘보다도 좋은데 싸요. 주식은 싸야 돼요. 주식은 싸야 되기 때문에 ICD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올랐을 때 뭐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할 것이며, 네, 박스권을 돌파해주면 뭐 끌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장, 네, ICD도 긍정적으로 한번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전에 매매했던 종목은 사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오전에 매매를 했고요. 랩지노믹스, 신성 ENG 이렇게 오전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CMC 제약이요. 랩지노믹스는
오전에 저희가 이제 39,000원 이하 매수해서 목표가의 전량 매도는 다 했어요. 목표가의 전량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 이 약간 좀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가지고 물렸었는데 시간 외에 좀 안 좋아서 그냥 제가 매수 평단이 높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 뭐1% 수익으로 그냥 전량 매도를 했는데 랩지노믹스가 내일 오전에 IR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휴마시스라는 최근에 수젠텍도 공시가 뜨면서 날라갔고 오늘은 휴마시스죠. 그러니까 어제는 시젠이고요. 어제는 시젠이 이제 나왔었고 오늘은 휴마시스가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봐야죠. 랩지노믹스 FDA 신청해 놨고요. FDA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고 그 밖에 이제 인도 쪽 등등 그리고 전 세계 최초 뭐 35분 뭐 예전에 기사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하면 네, 나올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눌리면 네,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오상자이엘도 사실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오전에 문자를 보내고 이제 눌림에서 이 구간에서 보자 했는데 매수가를 못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략은 이 허가를 신청해 놓은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네, 괜찮고 이슈에 팔아야 돼요. 대신 이슈에 이런 종목들이 이슈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봤던 게 신성 ENG라는 종목을 장중에 좀 봤었는데 이 수급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팔아가지고 얘는 매매를 좀 못했고 그 다음에 CMG제약 얘는 돌파 매매를 좀 봤죠. 돌파 매매를 저도 이제 이걸로 수익을 봤는데 오전에 보고 회원님들한테 오후장 정가 베팅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전에 돌파가 나와서 이거는 매매를 못하고 네, 끝났습니다. 시장의 종목들 그러니까 일단은 시황이 먼저기 때문에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하고 내일장 랩지노믹스도 지속 관심을 가져보세요. 랩지노믹스도 자 그 밖에 MC넥스 카메라 모듈 쪽에 지금 MC넥스가 이제 뒤늦게 한 사실인데 이 애플 쪽으로도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의 흐름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데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파트론 등등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화웨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지금 휴대폰 쪽이 다 올라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 기판 쪽으로 이제 강한 종목이 힘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가 있죠. 내일장 코리아 서키트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기판 사업부가 이제 철수를 하고 그 기판 사업부를 받아낸 쪽이 코리아 서키트이기 때문에 얘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꺾여서 내려온 구간 저항이 돌파되면 상승, 저항이 그러니까 지지가 깨지면 하락, 돌파, 지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까지 보면서 내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만만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도 매매 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손절도 굉장히 많아요. 손절도 많이 했고 수익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거를 모든 걸 다 걸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클 때는 딱 계획에 의해서 매매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